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공모주 퍼펙트 투자 전략, 공모주 투자 전략의 모든 것, 아이언 지음 오디오북에서 펴낸 책입니다. 책을 시작하기 전에 왜 공모주로 주식을 시작해야 할까?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주식 투자의 필요성. 2020년 5월 28일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이겨내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0.50%로 내렸습니다. 글을 쓰는 현재까지 금리는 0.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혹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예전처럼 예금과 적금만으로 원하는 부를 얻기 쉽지 않은 환경이 됐습니다. 어떠한 투자라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부동산은 정책의 영향과 규제, 그리고 큰돈이 들어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한 주식시장으로 많은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2020년 첫 영업일인 1월 2일, 주식 투자를 위해 주식 계좌에 있던 투자자 예탁금은 29조 8,599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에는 74조 원을 넘어 1월 12일 투자자 예탁금은 74조 4,55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늘어난 예탁금은 누구의 돈일까요? 기존 주식 투자자가 자금을 늘린 것도 있겠지만 언론 기사를 보면 이제 주식 투자를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의 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 블로그 댓글에 스스로를 주식으로 처음 하는 주린이라고 밝히는 분이 많아 직접 체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부는 나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방어 도구. 주식 투자는 자격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증권 계좌를 만들고 돈을 이체하면 주린이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고위험 상품은 교육을 이수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일반 상장 종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 주식 투자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출금이 아니라면 증권 계좌로 보내는 예치금 대부분은 회사 월급이나 사업 소득일 것입니다. 소득을 올려 그 자금을 만들기까지 학업과 취업, 창업 등의 상당한 준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주식 공부 없이 주변 이야기만 듣거나 출처와 진위를 알 수 없는 글들만 보고 투자 결정을 하곤 합니다. 단순히 감으로 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100% 운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하면 주식 투자와 회사의 위험 등을 알 수 없어 종종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주식을 공부한다고 수익률이 크게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재를 악재인지 모르거나 심지어는 악재를 호재로 잘못 오해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는 투자에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게 해주는 필살기 같은 공격법이 아니라 투자 실패로 치명상을 입지 않게 보호해주는 방어법입니다. 공모주 투자는 주린이에게 가장 안전한 주식 투자 방법. 저는 항상 주린이, 재테크 초보자에게 공부하면서 주식을 시작할 수 있는 공모주 투자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코덱스 200으로 대표되는 코스피 200 기반 지수 ETF나 삼성전자 같은 우량기업 투자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기존 주식은 이미 그 회사에 대해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투자자가 매우 많습니다. 대세적인 상승 시점이 아니라면 그들 사이에서 초보자가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정보를 얻기 위해 혹시나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증권 토론실을 헤매면서 조급한 투자를 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하는 공모주는 투자자 대부분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처음 상장하는 회사이니 알려진 것도 별로 없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자료는 공시자료인 투자 설명서와 IR 자료뿐입니다. 주식 초보도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면 가장 앞선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투자 설명서와 IR 자료도 참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모주 투자를 제대로 시작하면 투자 설명서를 바탕으로 회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찾아내 주체적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파악한 회사는 상장 이후에도 회사와 관련된 업황, 시황, 자회사, 모회사의 변화로 인한 재매수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는 내가 주인이 되는 투자. 기존 주식은 언제 사야 하는지부터가 고민입니다. 매수 타이밍에 따라 수익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모주는 정해진 일정이 있습니다. 공모 전 제공되는 투자 설명서와 IR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하다 마음에 들면 일정에 따라 청약을 하고 주식을 배정받습니다. 정해진 신규 상장일에 거래를 시작하니 일정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기존 주주들을 제외하면 모두 똑같은 가격, 공모가에서 시작하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다만 기존 주주들이 공모가보다 매우 싸게 주식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상장하는 날 모두 주식을 팔 수 있다면 전량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상장하는 날 전부 팔아버리고 이익을 챙기며 먹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대주주들, 일부 요건의 주주들은 상장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합니다. 상당수의 기존 주주들은 1개월에서 6개월, 1년 혹은 더 길게 매매가 제한돼 거래되는 주식의 양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가 됩니다. 심지어 기존 주주들은 아예 한 주도 거래하지 못하는 공모주도 있습니다. 이렇듯 공모주는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일정이 정해져 있어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공부해 나름의 투자법을 갖춘다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세로 19줄, 가로 19줄 바둑판은 너무 광활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9줄이나 13줄로 되어 있는 미니 바둑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존 주식 투자가 실시간으로 고려할 게 너무 많은 세로 19줄, 가로 19줄의 바둑판이라면 공모주 투자는 제한적인 환경을 가진 9줄, 13줄의 미니 바둑인 셈입니다. 상장 당일 고려할 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저위험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한 밑거름. 스노보드를 타기 위해 스키장에 가보면 초급, 중급, 상급으로 코스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등급에 맞게 코스를 골라 실력을 키우면서 상위 코스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에는 등급에 맞는 종목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시가총액이 매우 낮은 종목에 비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도 2020년 3월 19일 최저 42,300원까지 떨어진 후 2021년 1월 11일 장중 96,800원을 기록했습니다. 저점 대비 무려 128.84%의 상승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인 삼성전자도 변동폭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공모주의 변동폭도 큽니다. 하지만 공모주 투자는 손실에 대한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0년 상장된 종목 수는 스펙을 제외하고 75개입니다. 이 중 상장 당일 한 번도 공모가를 넘지 못한 종목은 9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중 4개는 리츠로 일반 상장 회사는 5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2020년 상장주 성적과 리츠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당일 종가가 공모가를 하회한 상태로 마무리된 종목들은 공모가 대비 평균 11.52% 내려 하락률이 매우 커 보입니다. 그러나 공모가보다 높게 끝난 종목들의 평균 상승률이 72.26%인 것을 감안하면
하락폭보다 상승폭이 매우 큰 안정적인 투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노보드를 조금 배운 뒤에 호기롭게 자신의 등급을 훨씬 뛰어넘는 최상급 코스에 가면 정말 울며 불며 내려오거나 그게 안 다치면 다행인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존 종목 거래 대비 안전한 공모주 투자로 기업을 보는 해안과 공부하는 자세를 충분히 갖춘 후 기존 종목을 거래한다면 기본기를 잘 갖춘 투자자로서 손실을 제한하며 수익을 꾸준히 늘려갈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수익. 앞에서 공모주 투자는 저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수익은 어떨까요? 물론 누구나 만족할 만한 고수익은 어렵습니다. 만약 저위험 고수익 투자처가 있다면 알려지는 즉시 사라질 것입니다. 누구나 접근하기 어려운 장벽이 있지 않은 이상 저위험 고수익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저축은 대표적인 저위험 저수익 재테크 수단입니다. 이제는 저금리로 초저위험, 초저수익이 됐습니다. 하지만 공모주 투자는 저위험, 중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는 종목을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을 키우고 매도 타이밍 기술을 쌓아간다면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주식 투자로 훨씬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주 투자는 손실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 꼭 필요한 공부. 공모주 투자를 그냥 하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리를 알고 배워가면서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공모주라고 무조건 청약하는 건 수익률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투자에 대한 지식과 좋은 업체를 고르는 해안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모주를 통해 지식과 경험을 쌓고 실력을 기른다면 좀 더 높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의 기본을 갖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공모주는 큰 자본을 가진 사람에게만 실익이 있는 투자로 여겨졌지만 대대적인 공모제도 변경으로 이제 소규모 자본을 가진 투자자도 의미 있는 이익을 낼 수 있는 밑바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이 불분명한 정보와 소음 가득한 증권 토론실을 헤매는 분들에게 올바른 투자 방법을 공부하면서 꾸준히 실력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블로그에서는 전할 수 없었던 이야기, 내용들도 잘 정리했습니다. 꾸준히 투자자들이 곁에 두고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남고 싶습니다. 저자 아이언 15. 상장하는 날 대응 전략. 주식을 배정받으면 일반 투자자는 상장 당일부터 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언제 파는지에 따라 투자자마다 수익률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이 매도가 제일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실질적으로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도 방법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상장 당일에 필요한 정보와 기존에 상장한 종목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매도 전략에 참고가 될 만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기본적으로 상장일 전에 미리 증권사 앱, 프로그램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상장일 장이 열리는데 시간에 맞춰 실행했는데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실행이 되지 않으면 업데이트 시간 때문에 매매 타이밍을 놓치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소형 증권사가 대형 IPO를 진행하는 경우는 장 개장 시간에 맞춰 접속자가 몰려 로그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매매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항상 상장일에는 장 개장 시간인 오전 9시보다 미리 로그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뒤에 설명할 단일가 매매가 진행되는 오전 8시 40분 전에는 로그인하고 추이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1. 상장하는 날 거래 종류 및 시간. 공모주를 안 해보고 이미 상장된 주식 거래만 하는 분은 대개 정규 거래 시간에만 거래를 합니다. 일반적인 거래를 하는 정규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하는 주식은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단일가 매매 시간이 매우 중요해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HTS나 MTS를 통해 주식 종목을 보면 오늘 해당 종목의 상한가, 하한가 금액이 표시됩니다. 이를 위해 상승과 하락의 기초가 되는 기준 가격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기준 가격은 전날 주식의 마지막 가격, 종가입니다. 즉, 전날 주식이 10,000원으로 장이 종료되었다면 다음날 주식은 10,000원을 기준으로 상한가는 플러스 30%인 13,000원, 하한가는 마이너스 30%인 7,000원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신규 상장 회사의 주식은 전날 거래된 내역이 있을 수 없어 전날 종가가 없습니다. 기준 가격이 없으면 상한가, 하한가도 정할 수 없어 어떤 방법을 쓰든 기준 가격이 필요합니다. 공모가를 기준가로 하면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모가를 기준가로 바로 이용하진 않습니다. 정규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한 기준가를 정하기 위해 상장 당일 오전 8시 30분에서 9시까지 진행되는 단일가 매매를 이용합니다. 솔루엠이 상장하는 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키움증권 앱 화면으로 설명하지만 증권사 앱마다 화면 구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는 비슷하게 나오므로 참고하고 자세한 사항은 증권사 앱 설명 화면이나 증권사 고객센터 문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날까지 검색해도 나오지 않던 종목이 상장하는 날에는 검색이 됩니다. 하지만 오전 8시 30분이 되어 해당 종목의 현재가와 호가를 봐도 아무런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8시 30분부터 9시까지 거래라고 했지만 8시 40분까지는 아무 정보도 노출되지 않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위 화면에서 기준가와 상한가, 하한가를 통해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기준가는 상장하는 종목의 공모가입니다. 솔루엠의 초기 기준가는 공모가인 17,000원입니다. 신규 상장 종목은 거래 첫날, 당일가 매매의 상한가, 하한가와 범위가 일반 종목과 다릅니다. 일반 종목의 상한가, 하한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범위이지만 신규 상장하는 종목은 상한가는 플러스 100%, 하한가는 마이너스 10% 범위에서 이뤄집니다. 공모주의 첫날 동시호가 시간의 상한가 범위만 특별하게 100%이기 때문에 첫날에는 주가가 매우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솔렘 공모가가 17,000원이었기에 상한가는 100%인 34,000원, 하한가는 마이너스 10%인 15,300원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오전 8시 40분이 되면 주문 정보가 노출됩니다. 앞에서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단일가 매매라고 했는데 일반 정규시장처럼 실시간으로 거래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사겠다는 주문, 팔겠다는 주문을 바로 거래하지 않고 전부 모았다가 9시가 넘어 한꺼번에 체결시키는 방식입니다. 한꺼번에 체결될 때 전부 같은 가격, 한 가격으로만 체결시킵니다. 참고로 증권사를 통한 동시호가 시간의 주문은 8시 20분부터 가능하지만 실제 주문은 거래소 시간인 오전 8시 30분에 일괄 전송됩니다. 단일가 매매를 동시호가 방식으로 더 많이 부르기 때문에 이후에는 동시호가라고 부르겠습니다. 솔루엠은 팔겠다는 주문보다 사겠다는 주문이 몰리면서 상한가에 매수 주문이 쌓여 있습니다. 34,000원의 매수 잔량이 724만 주 넘게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 물량은 보이지 않아서 팔려는 수요는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단의 예상 체결량이 바로 매도 수량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보면 오전 8시 40분까지 팔려고 내놓은 매도 수량이 26,854주였고 상한가에 사려는 매수 수량은 727만 460주입니다. 팔려는 수량보다 사려는 수량이 훨씬 많습니다.
결국 매도하려는 수량은 전부 상한가에 사려는 매수 수량과 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 수량은 예상 체결량으로 집계되고 상한가 매수 잔량에서 매도 수량인 26,854주를 제외한 수량이 남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오전 9시가 될 때까지는 실제로 거래가 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 체결량은 크게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매수 잔량도 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누가 주문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많은 공모주 투자자가 상한가에 매수하려는 수량이 많으면 무조건 안심하지만 실제 거래 수요가 아닐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2021년 2월 상장한 P&H테크의 경우 오전 8시 55분까지 상한가인 36,000원의 상한가 매수 잔량이 1,515만 주 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5분도 되지 않아 이 모든 주문이 취소되면서 매수 주문은 25,0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동시호가는 마지막에 결정되는 가격으로 그전에는 얼마든지 취소 가능해 오전 9시가 될 때까지 확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솔루엠은 동시호가 시간이 끝날 때까지 상한가 매수 잔량이 유지돼 예상 체결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매도 물량 62만 665주가 34,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처럼 모든 주문이 한 가격, 단일한 가격에 거래가 된다고 해서 단일가 매매라고도 부릅니다. 상장 당일 동시호가 시간에 예상 체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고 상한가 매수 잔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오전 9시까지 유지된다면 이때부터 시작되는 정규 거래 시간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2. 변동성 완화 장치 VI 동시호가 시간에 기준가가 정해지면 이제 해당 기준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 범위로 상한가 하한가가 다시 적용됩니다. 신규 상장 종목의 최대 상승폭은 동시호가 시간의 100%, 오전 9시 이후 정규 거래 시간에서 다시 30%의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공모가 만원인 회사가 상장한다면 동시호가 시간에 100% 상승한 2만원으로 시작하고 다시 정규 거래 시간에 30% 상승한 26,000원으로 장을 마치면 공모가의 160%인 16,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의 동시호가, 상한가, 정규 시간 상한가 2번을 기록했다고 해서 더블 상한가, 줄여서 따상이라고 합니다. 상장 첫날 주가는 매우 빠르고 크게 변합니다. 그 결과 평소 주식거래에서는 자주 볼 수 없었던 VI, 변동성 완화 장치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VI는 상한가, 하한가가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되면서 개별 종목이 과열된 흐름을 보일 때 주가를 안정시키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VI가 매우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주가의 변동성이 심해지면 2분간 동시호가로 전환되는 제도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동시호가 시간처럼 2분간 주문은 하지만 바로 체결되지 않고 2분 뒤에 한꺼번에 체결됩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기준이기 때문에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모두 적용이 됩니다.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투자 열기를 진정시키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VI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고 발동 조건이 다릅니다. 거래 시간과 종목마다 조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신규 상장 종목 조건만 알아보면 이전 체결 가격보다 갑자기 6%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 걸리는 VI를 동적 VI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효과로 결정된 기준 가격보다 10% 이상 오르거나 내릴 때 그때 발동되는 정적 VI가 있습니다. 발동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정적 VI가 걸린 이후에는 기준 가격은 이전 정적 VI가 발동된 가격이 됩니다. 2021년 상장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로 알아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공모가는 만원이었지만
동시호가 시간의 상한가인 2만 원으로 결정되고 정규 거래 시간 장이 열리자마자 바로 상한가인 2만 6천 원에 돌입합니다. 2만 50원에 2주가 거래된 후 바로 호가는 2만 6천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 사이에 호가가 하나도 없고 6% 이상 상승이므로 동적 VI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 가격인 2만 원보다 10% 이상 상승했으므로 정적 VI 조건도 됩니다. 이처럼 신규 상장주가 급상승할 때는 동적 VI와 정적 VI가 함께 발동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함께 걸린다고 해서 4분간 거래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2분간 정지됩니다. 동시호가처럼 2분 동안 주문을 모은 뒤에 한꺼번에 거래시킵니다. 만약 VI가 발동된 상황에서도 상한가에 주문이 쌓이는 상황이라면 장이 시작하기 전 동시호가 시간과 마찬가지로 예상 체결량으로 매도 물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체결량이 빠르게 늘고 상한가 매수 잔량이 빠르게 줄어든다면 동시호가 시간에서 봤던 것처럼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매도 타이밍 잡기. 앞에서 상장한 날 필수로 알아야 하는 동시호가 거래와 장 시작 후 자주 발동되는 VI 거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실제 매도는 언제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동시호가 시간에 빠르게 팔 수도 있고 상장 당일 매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도는 기업과 상황마다 다르므로 여기서 언급하는 내용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할 때 아래 사례는 참고만 하고 자신만의 매매 타이밍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2019년과 2020년, 2021년 1월까지 상장한 157개 종목의 상장 당일 데이터로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청약을 동시호가 시간에 팔면, 즉 시가에 팔면 공모가보다 평균 42.03% 높게 매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인 종가에 판다면 동시호가 시간 가격인 시가보다 조금 더 높은 43.41%가 됩니다. 장중 최고가에 판다면 평균 68.28%로 매우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반대로 장중 최저가에 판다면 28.42%로 시가에 파는 것보다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모든 청약을 장중 최고가에 팔 수 있으면 좋지만 일관되게 장중 최고가로 팔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매매 원칙만 적용해도 시가에 파는 것보다는 나은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상장 당일 주가 흐름을 겹쳐서 보면 너무 많은 흐름이 섞여서 제대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 평균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시가보다는 종가가 나았다고 했지만 평균 결과를 살펴보면 상장일 개장하면 급격하게 상승한 후 바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의 고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끝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움직임을 보이는 오전 9시부터 10시 10분까지만 확대해서 살펴보면 10시 직후에 나오는 고점과 9시 초반에 나오는 고점이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장주는 9시 7분 이내에 고점을 찍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때 분위기를 보고 빠르게 매도하는 것이 종합적인 결과는 좋다는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따상에 들어간 경우는 당일 매도하지 않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안정적인 따상이란 상한가 매수 잔량이 매우 많고 거래도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형 IPO를 제외하고 신규 상장주가 당일 따상으로 마무리된 경우를 살펴보면 한 번도 다음날 시가가 따상 가격보다 낮은 적은 없었습니다. 전날 주가가 따상으로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면 지금까지의 데이터로는 다음날 시가, 동시호가 시간에만 팔아도 평균적으로 12.69%의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따상을 앞에서 100만 주 이상의 매수 잔량이 있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사실 100만 주는 매우 적은 데이터에서 얻은 결과이므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2021년 2월 24일 상장한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따상을 기록했지만 장 마감 시 상한가 매수 잔량은 27만 8,084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더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절반은 매도하고 절반은 홀딩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